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물어봐!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M의 홍준입니다. 네, 오늘 날도 무지무지 추운 올해 날인데요. 제일 추운 날. 그러니까요. 네, 영하 10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입이 얼어가지고. 네, 오늘 또 특별하게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쫄지 말고 물어봐에 출연해 주신 먼저 회사 소개와 본인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리스트밴드 하우스의 김현준 대표라고 합니다. 리스트밴드 하우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어떤 서비스 하는 회사인가요? 예, 그 손목형 입장권 팔찌를 그 ICT를 적용해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그 추천해주고 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웨어러블 리스트밴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목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서울랜드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에버랜드 가면 종이로 돼 있는데 에버랜드도 주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ICT 플렉서블 그 웨어러블 이용해가지고 입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 기본 이해는 필요할 테니까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아주 저가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재활용을 하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만 일단 먼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이페이퍼를 이용한 플렉시페이퍼 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페이퍼 와치를 이용해서 거기 이제 입장권 이미지를 삽입하고 지워지고 그 모바일 그 스마트폰하고 연동해가지고 이제 발권도 하고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럼 재활용도 되는 거죠? 반복 사용 가능? 그날 이미지 만료가 돼서 그게 이제 기간이 지나면 이미지가 사라집니다. 지금 뭐 쓰고 있는 데가 있으신지? 지금 없습니다. 그건요. 이제 만들고 있는 지금 제품 프로토타입이 지금 6단계 정도 나와 있어서 아마 내년 6월 정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럼 제 궁금하실 것 같은 게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질문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단가가 대략 20만 원 정도 선입니다. 개당이요? 예, 근데 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종의 와치인데 색상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서 모바일과 연동돼서 나오는 거고 평상시에 와치였다가 누가 사는 거예요? 구매자는 아마 그 해당 그 VIP B2B를 하시는 VIP를 특별한 고객을 관리하는 해당 그 테마파크 또는 또 그 관련된 그 클럽이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구매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B2B용으로 회사에서 이제 좀 VIP 고객이나 우수 고객을 위한 어떤 프리미엄 서비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보시는 분들도 간단히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러면 뭐 저희 쫄지 말고 물어봐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질문이 되는지 있으신지 혹시 궁금한 게 어떤 건지. 뭐 자금적인 측면들이 이제 제일 궁금하죠. 아무래도 그 이제 창업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하고 돈으로 나눠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뜻이 맞는 사람들하고 이제 모셔서 이제 일을 같이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술금융이라는 것이 이제 TCB가 요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내년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적용하고 있어서 TCB 절차를 제가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내년에 받으라고 연말이 가까워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관계자 얘기 들어보니까 은행들이 TCB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다.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서운했어요. 많이 서운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줄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결국에는 최근까지 VC에 뭐 있었지만 VC도 한 12월 뭐 중순 되면은 뭐 연말 실적 보고 합시다 하면서 다 내년으로 떠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전 내심 실사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제출했거든요. 그까지 절차를 다 밟았는데 밟았고 서운함이 되게 있으시고 은행 가서 이제 저는 쓰면 될 줄 알았는데 내년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은 어떤데? TCB나 이런 기술 신용 보증 말고 뭐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회사도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없나요? 창업 기업들은? 그러니까 일단 스타트업 쪽에서 사실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전무하죠. 없죠. 왜냐하면 뭐 회사채 발행하려고 하면은 뭐 보통 상장 기업들이 신용평가, 신용도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걸 가지고 주관사 선정해 가지고 사실 회사채 발행하는데. 회사채는 아니더라도 사채 발행은 하거든요. 전환사채라든지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스타트업이 뭐 시리즈 A도 아니고 그 전 단계고 그러면 뭐 시드나 엔젤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부터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펀드레이징이 뒷감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보통주로 먼저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주로 발행하고 그 다음에 회사 신용도가 떨어져가지고 경영 상태가 안 좋은데 뭐 좀 리스크를 걸면서 투자하겠다 하면은 전환사채 핀주인수권부 사채로 가거든요. 근데 초장부터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 펀드레이징 3번 4번은 더 해야 되는데 딜 구조가 점점 꼬여질 수밖에 없죠. 대표님 지금 회사 그 법인을 설립한 건 언제신가요? 저는 아직 그래서 아직 지금 개인 사업자입니다. 2017년 2월에 올해 2월에 개인 사업자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내년에 제가 이제 법인 전환을 이제 2018년에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게 일단 그 어느 정도 이제 시제품이 나온 상태에서 제가 이제 법인 전환을 지금 실시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러면 직원은 혹시 몇 명 정도? 직원은 저희 지금 2명, 그러니까 저 빼고 2명 정도 있어요. 풀타임으로 하는 것은 3분 정도 있으신 거고 개인 사업자 형태이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투자나 이런 부분도 유치하시진 않은 거고요. 저는 일단 단계는 지금 이유 대표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아까 뭐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은 그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거의 맨 후순위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엔젤 투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규모가 좀 됐다고 한 법인이 돼 있다고 하면 3G A 정도의 투자까지를 검토하시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근데 시제품이 있으니 이 제품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요소가 있으니 이 제품에 대해서 어필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면 B2B라고 얘기하셔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요즘 이제 한참 뭐 그거 되고 있는 뭐 크라우드 펀딩 이 제품 자체를 크라우드 펀딩에 올려서 이게 B2B 제품이긴 하지만 이런 혁신성과 좋은 점이 있으니 저희한테 투자를 좀 해주시면 그걸로 제품을 만들어서 B2B의 성과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 제품을 뭐 드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거를 먼저 검토해 보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뭐 초기에 뭐 자금 확보 그런 목적도 있고 이 제품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품 선판매 개념으로 제작비 조달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선판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초기 마케팅이거든요. 그 마케팅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태우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같아요. 지금 아까 아직 법인 전환을 하기 전이니까 물론 세 분께서는 완전히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고 잘 될 거다라는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지금 1년간 열심히 해오신 걸 테니까 역으로 크라우드 펀딩에 올리고 실제 펀드 그 금액이 모집되느냐를 보면 냉철하게 우리 사업이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일반 객관적으로 일반 고객들 혹은 일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검증받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냉정한 이 스타트업의 현실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크라우드 펀딩을 제가 좀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무슨 그 KSM이라고 해서 코리아 그 스타트업 마켓이라는 어떤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해를 좀 잘 못하고 있는데 혹시 그 제도 KSM은 저기 성장금융에서 되게 잘 아는데 그렇습니까? 밀고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임님을 모셔야 될까요? 윤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사실은 하여튼 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대략적인 거는 뭐냐면요, 그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은 그 주식을 KSM에 상장시킬 수 있어요. KSM이라는 어떤 코스닥 밑에 있는 코넥스 밑에 있는 그 시장 같은 개념인데 사실 시장이라면 거래가 돼야지 시장이거든요. 시장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시장 같지 않은 시장이죠. 지금 상황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아직은 뭐 활발하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KSM을 가지고 뭐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금 조달한다라는 건 사실은 좀 그거는 무리가 있고요. 저기 그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면은 KSM에 갈 수도 있고 KSM에 올려가지고 놓으면은 코넥스 가기가 또 유리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나 보죠. 그래서
거기서 좀 있다가 코넥스 가면 또 코스닥 가기가 유리하거든요. 이게 단계별로 그 단계별로 가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원래는 회사가 투자를 받는 방식이 그 동안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엔젤 투자를 받는 방식 처음, 그 다음에 시리즈 A, 시리즈 B 이렇게 가는 거였고, 그 이제 전에 뭐 인큐베이팅을 하는 어떤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곳에 속해서 진행한다가 그냥 고전적인 방식이었는데요. 아까 KSM은 지금 설명 주신 것처럼 그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우린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기존의 스타트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애매한 요소가 있다.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이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약간 하드웨어 기반이고 B2B 기반이고 완전 새로운 걸 하기 때문에 기존의 투자 관점으로 하기 어려울 때는 일단 크라우드 펀딩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그걸 바탕으로 예를 들면 회사 주식을 거의 공개하는 걸로 해서 그 주식을 다른 분들이 밸류를 측정해서 사는 거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첫 번째 허들은 넘으셔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또 이어서 뭐 질문이 더 궁금하신. 일단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검증이란 부분이 되게 이제 저 개발자한테는 되게 이제 넘사벽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내놓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이란 것이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자파 인증이라든지 저희 이것이 또 몇 개월씩 또 걸리고. 또 아이들한테 또 채우려면은 또 그 여러 가지 그 유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부분들이 그 있으면 저희가 또 그 시장을 이제 놓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라고 할까, 제품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도 판매에 이제 제도적인 부분이 이제 걸리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좀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어디다 얘기해야 되나요? 전자파 인증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그 완화라는 게 어떤 완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 지원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 단계에서부터 아예 그 완제품 되기 전까지 어떤 프로토타입으로 이렇게 인정을 좀 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국 다 만들고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시장 진입할 때 되게 많은 시간을 까먹는 요소가 되는데, 제가 이제 불과 예를 들어서 LED 밴드라는 걸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가 하기가 이제 힘들어진 게 유아들 대상으로는 이제 판매가 안 되고, 또 그걸 전자파 인증을 받는 사이에 이제 중국 카피 제품들이 이제 나와서 제가 시장을 좀 잃어버린 케이스가 있어서요. 결국 이 제도를 어딘가 수정을 보고 이렇게 하려면 어디다가 제가 건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절차들이 있거든요. 전자파 인증이라든지 뭐 유해성, 그다음에 뭐 소송 당할지 모르니까 제조물 책임 보험이나 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하드웨어 그 스타트업들 많이 접해 보면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제품이 나와가지고 저기 실제로 고객한테 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이 전체 긴 프로세스를 관리해줄 만한 그 전문성을 회사에서 다 갖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 대행해주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인증이나 뭐 이런 해외 마케팅이나 일부 정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N15이라든지 뭐 퓨처 플레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문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키워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은 약간 뜸하지만 액터널랩도 하드웨어 엑셀레이터로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에 투자하시면서도 하드웨어 부분에도 투자를 전문성을 많이 하시는 갖고 있는 VC들이 몇 군데 더 있으세요. 그런 데를 하면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이 원하시는 그냥 그 모든 프로세스가 일사천리로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그 시장을 뚫어내면 새로운 시장의 블루오션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단 그와 비슷한 제품이 있다거나 그와 비슷한 스타트업이나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보는 VC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뭐 콜드메일을 보내든 아니면 어떻게든 인맥을 연결해서 그런 쪽의 노하우나
프로세스에 대한 지원을 받으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네. 그런 그렇죠. 친구들은 국내 뭐 크라우드 펀딩뿐만이 아니라 해외 뭐 킥스타터나 인디고고에서도 경험을 그런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갖고 있는 그런 엑셀레이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서 도움을 받으면 뭐 전체 그 공정 관리, 품질 관리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각종 정보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게 만약에 돼서 좀 되고 나면은 또 사실 지금 좀 그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그걸 어떻게 알릴 거냐, 어떻게 마케팅할 거냐. 그렇죠. 그 부분이시라고 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아까 결국 새로운 상품이고 B2B 형태로 어필을 해야 되고 혹은 고객한테 어필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나 아니면 그거 중에 또 애로사항은 어떤 걸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는 뭐 그 거의 뭐 12고개를 넘는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12고개 중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이 고개가 낮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높아져요. 그러니까 넘을 때마다 체력도 떨어지고 의욕을 충만히 하시고 열정이 사라지는 거죠. 열정이라도 불태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들었다 가정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걸 이제 배포하고 또 이걸 피드백 받는 이 과정들이 또 큰 어려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스트밴드라는 것이 이제 손목에 이제 채우는 것인데 과연 이 시계를 대체하면서 이것이 어떤 그 컨텐츠라든지 입장권의 어떤 대체 기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 같은 경우도 이제 취향이 다 틀려서 많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이거를 또 그 알리는 비용과 시간들이 저는 지금 거의 계획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낸 거는 그 콜라보레이션의 개념의 어떤 그 아티스트와 이제 묶어서 약간 패셔너블한 쪽으로 이제 접근 정도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하나의 계획일 뿐이지 제가 이 하드웨어를 알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마케팅 쪽 일을 주로 했었고 지금도 뭐 마케팅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 원래 오늘 혹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릴까 했는데 더 원론적인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걸 포함해서 제 생각에는 대표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장점이 있으시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아마 멤버들도 같이 있어서 핵심 경쟁력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웨어러블 기기 중에도 특히 이제 팔에 차는 웨어러블 기기들은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갤럭시의 기어 시리즈도 엄청 좋아지고 있고 뭐 애플의 그런 어쨌거나 웨어러블들이 좋아지고 있고 게다가 아시겠지만 하드웨어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스토어 기반으로 해서 구글이든 애플이든 워낙 좋은 이미 생태계가 형성이 돼 있죠. 넣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론적으로 우리는 아까 그 디자인적 측면 혹은 감성적 측면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 이외에 다른 핵심 경쟁력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뭐 손목에 차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대체하거나 혹은 입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강점이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드웨어적으로 준비가 되면 디자인적으로도 좋은데다가 이런 특수 기능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B2B 형태의 VIP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니즈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제품을 준비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한 거고 냉정하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2, 3년 전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지만 지난 2, 3년 동안 웨어러블 기기가 너무 좋아지면서 예를 들면 뭐 아시겠지만 샤오미 거 같은 경우는 너무 20불이거든요. 2만 원, 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는 200불이다 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우리의 핵심 경쟁력, 본질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다른 스타트업들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시황 기상 혹시 마지막으로 뭐 궁금하신 그런 게 있으면은 거의 뭐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이제 생존의 이제 그 생존력에 대해서 이 팀원들끼리 이제 그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불안이 쌓이죠. 쌓이고 이제 불투명한 이런 이 내부적으로 이제
그 단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의미를 잃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사업을 접어야 되나 뭐 그런 어떤 불안감도 있는데 이런 창업자들끼리 와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다시 이제 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 기관 같은 게 있었으면 좀 좋겠는데. 쫄지마 창업스쿨. 있나요? 쫄지마 창업스쿨이 늘 지난주에 딱 끝났는데. 다 끝났어요. 예. 다음 시즌을 3월 9월에 저희가 시작을 하는데요. 예. 사실 그런 그 창업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게 리더로서 조직을 긴장감 있게 그다음 비전을 제시하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가르쳐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은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 자체가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해주고 길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를 컨트롤하고 스스로 그 성숙해져야 돼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저는 해병대 스쿨 같은 데 한번 갔다 오시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쫄지마 창업 스쿨을 얘기하셨는데 쫄지마 창업 스쿨 좋잖아요. 네, 저도 마지막 하나만 저는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자면, 그 아까 2분 정도 풀타임으로 같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3분은 뭐 어떤 관계신가요? 어릴 때 친구셨나요? 아니면 뭐 사회 가족 관계라고 보시면 더 정확하겠어요. 그럼 이미 그렇게 하시고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가끔 이제 저보다 혹시 어린 창업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아예 같이 사는 친구거나 그런 동료 관계가 아니라면 짧게도 좋고 뭐 국내 여행도 좋고 한 2박 3일 정도를 아예 먹고 자고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옆에서 잠도 자보고 술도 마셔보고 하면서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사업을 해도 될까에 대한 거를 그냥 밑바닥부터 현재까지의 그거를 저는 확인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대표님은 이미 약간 뭐 혈연이 포함된 관계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기본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의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 그 아까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대표님 마음속에서 오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그 두 사람의 문제보다는. 그래서 아까 내 스스로 우리가 하는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하는 아이템에 대한 본질적인 핵심 경쟁력을 내재화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하느냐를 좀 더 명확히 생각해 본 다음에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 사업자거나 이런 상황일 때가 되게 좋은데 지금 딱 이미 그런 상황을 또 갖추고 계시니 결국은 뭐 또 창업과 이런 걸로 이어지겠지만 꼭 이번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으니 본질적으로 우리가 내재화된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세 분이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면 해결책이 좀 도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뭐 저희 제한된 시간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더 깊은 얘기를 못 나눈 것 같은데요. 쫄지마 창업스쿨에 오시면 이후에 아마 팔로우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쫄지마 창업스쿨 내년에 도전하겠습니다. 저희 온오프믹스에서 2월부터 저희가 모집을 하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시원하게 뚫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